이번 분석을 시작하기에 앞서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고들 기업은 퍼스트 솔라입니다. 티커 심볼 FSLR이죠. 네, FSLR. 네, FSLR. 지난 2025년 10월 31일이었죠. 이 회사 주가가 정말 놀랍게도 하루 만에 무려 14% 넘게 급등했습니다. 14.28%였죠. 맞아요. 14.28% 급등해서 266.94달러로 마감을 했어요. 정말 대단한 상승세였는데 근데 이게 좀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 바로 그 전날 장 마감 후에 3분기 실적을 발표했거든요. 네, 10월 30일에 발표했죠. 네. 근데 그 실적 보고서를 이렇게 뜯어보면 마냥 다 좋았던 것만은 아니에요.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좀 아쉬운 부분도 있었는데 이런 엇갈린 신호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주가가 폭발적으로 올랐을까? 이게 오늘 저희가 풀어봐야 할 질문인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자세히 파헤쳐보죠. 네, 좋습니다. 오늘 저희는 이제 여러분께서 공유해 주신 여러 자료들을 좀 종합적으로 보면서 이 퍼스트솔러, FSLR의 최근 주가 급등 현상을 좀 다각도로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다각도로요? 네, 단순히 그 발표된 3분기 실적 숫자, 뭐 매출 얼마, 이익 얼마 이것만 볼 게 아니라 그 이면에 숨어 있는 이 회사의 어떤 기술적인 경쟁력, 흔히들 말하는 그 경제적 해자라고 하죠. 경제적 해자요? 모트. 네, 이 경제적 해자가 얼마나 탄탄한지,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미국 정부의 정책 환경 변화, 특히 IRA 같은 거요. 그렇죠. IRA 빼놓을 수 없죠. 네. 그리고 더 넓게 봐서 전체 태양광 시장 상황이라든지 이런 거시적인 맥락까지 좀 종합적으로 살펴보면서 이번 주가 급등 현상의 진짜 본질이 뭘까 이걸 좀 깊이 있게 이해하는 걸 목표로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단순히 실적 발표 숫자 너머의 본질을 찾는다. 기대되는데요. 그럼 가장 먼저 역시 주가 급등의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고 볼 수 있는 2025년 3분기 실적부터 좀 자세히 들여다보죠. 10월 30일 장 마감 후에 발표됐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긍정과 부정이 좀 섞여 있었어요. 상당히 복합적인 결과였죠. 네, 맞습니다. 딱 한마디로 좋았다, 나빴다 하기가 좀 애매한 결과였어요. 우선 그 재무 성과를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요. 매출은 16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16억 달러. 네, 이게 월가의 예상치, 그러니까 시장 분석가들이 예측했던 수준에는 뭐 거의 부합하거나 살짝 웃돋는 수준이었어요. 예상치 수준은 됐군요. 네, 그런데 정말 주목해야 할 부분은 전년 동기, 그러니까 작년 3분기하고 비교했을 때 성장률입니다. 성장률이요? 얼마나 늘었는데요? 무려 80% 가까이 폭증했습니다. 80%요? 와, 작년보다 매출이 80%나 늘었다고요? 네, 거의 그 정도 수준입니다. 엄청난 성장세죠.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면 이번 3분기에 퍼스트솔라가 판매한 태양광 모듈 양이 5.3기가와트였거든요. 5.3기가와트? 네, 이게 이 회사 역사상 기록적인 판매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록적인 모듈 판매량이 이렇게 강력한 매출 성장을 이끈 거죠. 그만큼 시장에서 퍼스트솔라 제품에 대한 수요가 아주 견조하다. 이걸 증명한 셈입니다. 와, 전년 대비 80% 매출 성장이라니 정말 대단하네요. 수요가 탈탄하다는 확실한 증거 같은데요. 그런데 아까 긍정과 부정이 혼재됐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좀 아쉬운 부분은 뭐였나요? 혹시 이익 쪽인가요? 네, 맞습니다. 바로 주당 순이익, EPS 쪽에서 약간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EPS요? 이게 정확히 어떤 지표죠? 주식하시는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네, EPS는 earnings per share의 약자인데요. 기업이 벌어들인 순이익을 발행된 총 주식수로 나눈 값입니다. 그러니까 주식 1주당 얼마의 이익을 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죠. 보통 기업의 수익성을 평가할 때 아주 중요하게 봅니다. 아하, 1주당 이익이군요. 그래서 퍼스트솔라의 3분기 EPS는 어땠나요? 퍼스트솔라의 3분기 희석 주당 순이익, delayed EPS라고 하는데요. 이게 잠재적으로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옵션이나 전환 사채 같은 것까지 다 고려해서 계산한 EPS입니다. 아, 좀 더 보수적으로 본 거네요. 네, 그렇죠. 이 희석 EPS가 4.24달러를 기록했습니다. 4.24달러. 그게 시장 기대치보다 낮았던 건가요?
네, 시장 분석가들의 예상치, 즉 컨센서스가 보통 한 4.32달러 또는 4.29달러 정도였거든요. 아, 그러면 예상치보다 한 5에서 8센트 정도 밑돌았네요. 맞습니다. 아주 큰 차이는 아니지만 어쨌든 시장 기대치에는 소폭 미치지 못했다는 점이 좀 아쉬운 부분이었죠. 그렇군요. 매출은 폭발적으로 들었는데 EPS는 기대치에 살짝 못 미쳤다. 일단 여기까지는 좀 엇갈리는 신호네요. 또 다른 부정적인 요소는 없었나요? 네, 또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바로 가이던스 하향 조정입니다. 가이던스요? 아, 앞으로의 실적 전망치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기업들이 실적 발표할 때 보통 앞으로의 예상 실적, 그러니까 다음 분기나 혹은 연간 전체 매출과 이익이 어느 정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전망치를 제시하거든요. 이걸 가이던스라고 하는데 퍼스트솔라가 이번에 2025년 연간 전체 매출과 EPS 가이던스를 기존 전망치보다 낮춰 잡았습니다. 아니, 연간 전망치를 낮췄다고요? 그건 보통 시장에서 꽤 안 좋게 받아들이는 뉴스 아닌가요? 왜 낮춘 거죠? 이유가 있었나요? 네, 회사 측에서 몇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우선 그 석유 메이저인 BP와의 대규모 공급 계약이 예상보다 좀 일찍 종료된 영향이 있었고요. 아, BP 계약 종료예요? 네. 그리고 태양광 패널 만들 때 필요한 유리 공급망 쪽에 약간의 문제가 좀 있었다고 하고요. 또 인도에 새로 짓고 있는 공장이 있는데 여기서 예상했던 것보다 생산량이 좀 줄어들 것 같다. 이런 점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연간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BP 계약 종료, 유리 공급망 문제, 인도 공장 생산량 감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네요.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 3분기 실적 자체는 매출은 엄청 좋았지만 EPS는 살짝 아쉬웠고 게다가 앞으로의 전망, 연간 가이던스는 심지어 낮췄다. 네, 딱 그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정말 이상한 건 이겁니다. 보통 이런 실적 발표, 특히 EPS 미스에 가이던스 하향까지 겹치면 주가가 하락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안 그런가요? 그렇죠. 그게 일반적인 시장 반응이죠. 보통은 악재로 작용해서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퍼스트솔라는 정반대였어요. 다음날 주가가 14% 넘게 폭등했다는 말이죠. 이게 정말 미스테리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혹시 우리가 놓친 다른 긍정적인 요인이 있었나요? 그 지점이 이번 분석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네, 실적 발표 내용 중에 투자자들이 주목했을 만한 또 다른 매우 긍정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 뭔가 더 있었군요. 그게 뭐죠? 바로 현금 흐름입니다. 현금 흐름이요? 현금 흐름이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퍼스트솔라의 그 순현금, 넷캐시 잔고, 그러니까 회사가 가지고 있는 총 현금에서 갚아야 할 모든 부채를 뺀 실질적인 현금 보유액이요. 이게 이전 분기, 그러니까 2분기 말에는 6억 달러 정도였거든요. 네, 6억 달러. 그런데 이번 3분기 말에는 이게 15억 달러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네, 6억 달러에서 15억 달러로요. 잠깐만요. 그럼 한 분기 만에 순현금이 2배 이상, 거의 3배 가까이 늘어난 거네요. 정확히는 150% 증가한 거죠. 2배 반 정도 늘어난 겁니다. 와, 이건 정말 대단한데요. EPS 좀 못 미치고 가이던스 낮춘 거랑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네요. 그렇죠. 요즘처럼 금리도 높고 경제 불확실성도 큰 시기에는 기업의 현금 보유 능력, 즉 유동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시장 환경 속에서도 퍼스트솔라가 사실상 현금 보유고를 이렇게 단기간에 극적으로 늘렸다는 것은 이 회사의 재무 상태가 아주 탄탄하고 또 앞으로 성장을 위한 투자 여력, 뭐 예를 들어 공장을 증설한다든지 연구개발에 투자한다든지 할 수 있는 실탄을 충분히 확보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그러니까 EPS가 약간 미스난 거나 가이던스 하향 같은 단기적인 우려보다는 이렇게 현금을 엄청나게 쌓고 있다는 그 재무적인 안정성과 미래 성장 가능성에 투자자들이 훨씬 더 높은 점수를 줬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시장은 종종 단기적인 이익 수치 변동보다는 이런 구조적인 재무 건전성 개선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거든요. 와, 정말 현금 보유량이 단숨에 저렇게 뛰었다니 놀랍습니다. 자, 그럼 이제 상황이 좀 더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3분기 실적을 다시 정리해보면 EPS는 살짝 아쉬웠고 미래 전망치인 가이던스도 낮췄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매출이 전년 대비 80%나 폭증했고 또 순현금 보유액은 분기 만에 150%나 급증해서 15억 달러를 쌓았다. 이런 복합적인 결과가 나온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실적 발표 다음 날 주가는 14% 넘게 폭등했다.
자,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로워지는데요. 시장은 대체 이 복합적인 신호들 속에서 무엇을 보고 어떤 점에 더 주목해서 이런 폭발적인 반응을 보인 걸까요? 이 시장의 해석을 좀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의 해석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실적 발표 내용을 보고도 시장 참여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주가 반응은 천차만별일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번 퍼스트솔라의 경우 시장 참여자들, 특히 기관 투자자들이나 큰손들은 EPS가 소폭 기대에 못 미쳤다는 점이나 가이던스가 하향 조정되었다는 점 같은 어떻게 보면 좀 단기적인 잡음, 노이즈로 볼 수 있는 요소들보다는요. 퍼스트솔라라는 기업 자체가 가진 어떤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 그리고 구조적인 경쟁 우위, 즉 더 큰 그림, 비글 픽처에 훨씬 더 주목하고 높은 가치를 부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더 큰 그림이요. 그 더 큰 그림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걸까요? 몇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앞서 확인했듯이 기록적인 매출 성장세입니다. 전년 대비 80% 성장은 정말 무시할 수 없는 숫자거든요. 이게 퍼스트솔라의 기술력과 시장 지배력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라고 본 거죠. 둘째는 방금 이야기 나눴던 강력한 현금 창출 능력입니다. 15억 달러의 순현금은 재무적 안정성뿐만 아니라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 동력이 확보됐다는 의미니까요. 네, 성장성과 안정성. 그리고 셋째, 이게 어쩌면 가장 중요할 수 있는데 바로 포스트 솔라만이 가진 독보적인 경제적 해자입니다. 잠시 후에 이 부분은 아주 자세히 다루겠지만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우위, 그리고 미국의 정책 환경, 특히 IRA 같은 법안으로 인한 수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만들어내는 구조적인 경쟁 우위가 있다는 거죠. 시장은 이 경제적 해자의 가치를 매우 높게 평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인 실적의 등락보다는 이 회사가 장기적으로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근본적인 힘, 즉 경제적 해자에 더 주목했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뭐냐면요. 시장이 퍼스트 솔러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좀 달라졌다는 신호일 수 있다는 겁니다. 시각이 달라졌다고요? 어떻게 달라졌다는 거죠? 예전에는 퍼스트 솔라도 그냥 여러 태양광 패널 제조업체 중 하나, 분기 실적 잘 나오면 주가 오르고 못 나오면 떨어지는 그런 평범한 사이클을 타는 제조업체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면요. 네. 이제는 시장이 퍼스트 솔라를 단순 제조업체가 아니라 이 에너지 전환이라는 거대한 시대적 흐름의 거의 중심에 서 있는 기업, 특히 미국의 에너지 안보나 청정에너지 정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장기적인 산업 패러다임 변화의 가장 중요한 수혜주 중 하나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와, 단순 패널 제조업체에서 에너지 전환 시대의 핵심 수혜주로 인식이 바뀌고 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변화인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이 회사는 단기적인 EPS 미스나 가이던스 하향 같은 걸로 흔들릴 회사가 아니야. 훨씬 더 큰 구조적인 성장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 이렇게 판단하고 그 구조적인 가치에 베팅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단기 변동성보다는 장기적인 펀더멘털과 구조적 우위를 훨씬 더 중요하게 본 겁니다. 이야, 정말 설득력 있는 분석입니다. 단기적인 실적 숫자 뒤에 숨겨진 시장에 읽어낸 더 큰 그림과 구조적 가치, 이것이 14% 주가 급등의 배경이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렇다면 이제 그 핵심 경쟁력, 말씀하신 경제적 해자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정말 깊이 파고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번 주가 급등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는 열쇠가 바로 여기에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정확합니다. 퍼스트솔라의 주가 급등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회사가 어떻게 자신만의 강력한 성을 쌓아 올렸는지, 즉 경제적 해자를 어떻게 구축했는지를 반드시 살펴봐야 합니다. 네, 그 해자가 한 가지 요인만은 아니라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퍼스트솔라의 경제적 해자는 단일 요인이 아니라 여러 층위가 아주 복합적으로 얽혀서 시너지를 내는 구조입니다. 저는 크게 세 가지 핵심적인 축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가지 축이요? 어떤 것들이죠? 첫 번째는 기술적 해자, 두 번째는 정책적 해자, 그리고 세 번째는 지정학적 해자입니다. 기술, 정책, 지정학. 흥미롭네요. 그럼 첫 번째 기술적 해자부터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역시 퍼스트 솔라 하면 많은 분들이 그 특유의 기술을 떠올리실 텐데요. 바로 카드뮴 텔루라이드, 이걸 줄여서 CDT라고 부르는 방막 기술입니다. CDT 방막 기술. 이게 현재 태양광 시장의 주류 기술과는 다른 건가요? 네, 완전히 다릅니다.
현재 글로벌 태양광 시장의 아마 95% 이상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주류 기술은 결정질 실리콘, 줄여서 CSI라고 부르는 기술 기반의 패널입니다. 이건 주로 중국 기업들이 대규모로 생산하고 있죠. 아, 우리가 흔히 보는 파란색이나 검은색의 그 네모난 실리콘 패널들이 대부분 CSI 기술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퍼스트솔라는 이 CSI와는 완전히 다른 재료와 공정을 사용하는 독자적인 CDT 방막 기술에 아주 오랫동안 집중해 왔습니다. 이게 퍼스트솔라의 첫 번째 기술적 혜자인 거죠. 그럼 이 CDT 기술이 기존의 CSI 기술보다 뭐가 더 좋은 건가요? 장점이 뭔가요? CDT 기술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바로 고온 환경에서의 발전 효율이 뛰어나다는 점입니다. 고온 환경에서 효율이 좋다. 그게 왜 장점이죠? 태양광 패널이라는 게 햇빛을 받아서 전기를 만드는 건데 아이러니하게도 너무 뜨거워지면 오히려 발전 효율이 떨어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특히 결정제 실리콘 패널이 그런 경향이 좀 더 심한데요. 아, 햇빛은 강해야 좋지만 너무 뜨거우면 안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CDT 패널은 상대적으로 높은 온도에서도 효율 저하가 덜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 소위 말하는 유틸리티급 발전소들은 주로 어디에 지어질까요? 아무래도 햇빛이 강하고 넓은 땅이 있는 곳, 뭐 사막 같은 데 많이 짓지 않나요? 맞습니다. 미국 남서부 사막 지역이나 중동, 호주같이 일조량은 엄청나게 많지만 동시에 기온도 매우 높은 지역의 대규모 발전소들이 많이 들어서죠. 이런 고온 환경에서는 CDT 패널이 CCI 패널보다 연간 발전량 측면에서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유틸리티 시장에서 퍼스트솔라가 강점을 가지는 이유 중 하나죠. 아하, 그렇군요. 특정 환경, 특히 대규모 발전소가 들어서는 고온 환경에서 더 나은 성능을 발휘한다는 게 CDT의 장점이군요. 또 다른 기술적 강점은 없나요? 기술 자체의 장점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생산 방식과 공급망입니다. 퍼스트솔라는 이 CDT의 모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핵심 소재부터 완제품 생산까지 그 과정을 상당 부분 미국 내에서 수직적으로 통합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수직 통합 생산이요? 그게 어떤 의미죠? 예를 들어 CCI 패널 같은 경우는 폴리실리콘이라는 원재료부터 시작해서 인곳, 웨이퍼, 셀, 모듈 이렇게 여러 단계를 거쳐서 만들어지는데 이 각 단계별 생산이 중국을 중심으로 글로벌하게 분업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폴리실리콘이나 웨이퍼 같은 업스트림은 중국 의존도가 절대적이죠. 네, 그렇죠. 중국이 태양광 공급망을 거의 장악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퍼스트솔라는 CDT 기술을 기반으로 이 핵심 소재인 카드뮴 텔루라이드 화합물 생산부터 최종 모듈 조립까지 주요 공정들을 미국 오하이오나 애리조나 같은 자국 내 공장에서 직접 수행하는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원자재 조달부터 완제품 생산까지 상당 부분을 미국 안에서 해결한다는 뜻이죠. 와, 그게 가능한가요?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최근 몇 년간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이나 물류 대란 등을 겪으면서 글로벌 공급망이 얼마나 취약할 수 있는지 경험했잖아요. 네, 정말 고생했죠. 퍼스트솔라는 이렇게 미국 내 생산 비중을 높임으로써 중국 중심의 글로벌 태양광 공급망에 대한 의존도를 현저히 낮추고 공급망의 안정성과 생산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건 단순히 기술적인 차이를 넘어서는 지금과 같은 지정학적 불확실성 시대에는 엄청난 전략적 경쟁 우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리하면 첫 번째 기술적 혜자는 고온 환경에 강한 독자적인 CDTE 기술 자체와 더불어 미국 내 수직 계열화를 통해 확보한 공급망 안정성까지 포함하는 거네요. 정말 강력한데요? 네, 맞습니다. 기술과 생산 공급망이 결합된 혜자라고 볼 수 있죠. 좋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혜자로 넘어가 볼까요? 정책적 혜자라고 하셨는데 이건 역시 미국의 그 법안,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를 말씀하시는 거겠죠? 네, 바로 그 IRA입니다. 이 IRA는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전환 관련 투자 법안인데요. 특히 미국 내에서 생산되는 청정 에너지 관련 제품이나 부품에 대해서 막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세액공제요? 세금을 깎아준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여러 가지 세액공제 조항들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퍼스트솔라에게 가장 직접적이고 큰 혜택을 주는 것이 바로 첨단 제조 생산 세액 공제, 줄여서 AMPC라고 불리는 조항입니다. AMPC, 그게 어떤 내용인가요?
아주 간단히 말하면 미국 내에서 태양광 모듈이나 배터리 셀 같은 청정에너지 핵심 부품들을 생산하면 그 생산량에 비례해서 정부가 직접 세금을 깎아주거나 혹은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태양광 모듈 같은 경우는 와트당 몇 센트 이런 식으로 생산량만큼 세제 혜택을 받는 거죠. 와, 생산만 하면 세금을 깎아주거라 돈을 준다고요? 이건 정말 엄청난 혜택인데요. 그렇죠. 미국 내 생산 공장을 짓고 운영하는 비용 부담을 정부가 세금으로 상당 부분 보전해주는 셈이니까 미국 제조업 부활과 공급망 재편을 위한 아주 강력한 유인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AMPC 혜택이 왜 유독 퍼스트 솔라에게 큰 혜자가 되는 건가요? 다른 태양광 기업들도 미국에 공장 지으면 혜택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물론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이 IRA 법안이 통과되고 시행된 시점에 이미 미국 땅에 대규모 태양광 모듈 생산 시설을 갖추고 실제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던 주요 기업은 사실상 퍼스트 솔라가 거의 유일했습니다. 아,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거군요. 네, 다른 많은 경쟁사들, 특히 중국이나 동남아 기업들은 이제 막 미국에 공장을 짓겠다고 발표하거나 건설을 시작하는 단계인 경우가 많죠. 하지만 퍼스트 솔라는 이미 수년 전부터 미국 내 생산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오하이오 등에 대규모 투자를 해왔고 IRA가 발표되자마자 이 AMPC 혜택을 즉각적으로 누릴 수 있는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었던 겁니다. 말 그대로 IRA, AMPC 혜택의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확실한 최대 수혜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와, 타이밍이 정말 기가 막혔네요. 미리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법안 통과와 동시에 가장 큰 혜택을 바로 누릴 수 있게 된 거군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선제적인 투자가 정책 변화와 맞물리면서 엄청난 시너지를 낸 경우죠. 그런데요, 여기서 한 가지 좀 걸리는 게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 정치권 뉴스를 보면 특히 공화당을 중심으로 이 IRA 법안의 세제 혜택 규모를 좀 축소해야 한다거나 혹은 예정된 기간보다 좀 더 일찍 종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네,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정책적인 불확실성이 오히려 퍼스트 솔라에게는 리스크 요인이 되는 것 아닌가요? IRA 혜택만 믿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게 줄어들거나 없어지면 타격이 클 수 있잖아요. 네,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리고 표면적으로 보면 당연히 정책의 불확실성은 기업 입장에서 리스크 요인으로 간주되는 것이 맞습니다. IRA 혜택이 줄어든다면 퍼스트 솔라의 수익성에도 당연히 부정적인 영향이 있겠죠. 그렇죠. 하지만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역설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정책적 불확실성 환경이 역설적이게도 퍼스트 솔라의 경쟁 우위를 오히려 더욱 강화시켜주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책 불확실성이 오히려 강점이 된다고요? 그건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 거죠? 한번 경쟁사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죠. 특히 중국이나 동남아시아의 생산 거점을 두고 미국 시장에 패널을 수출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미국의 관세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또 IRA 세제 혜택이 앞으로 계속 유지될지 아니면 축소될지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불확실성이 너무 큰 거죠. 네, 그렇죠. 언제 정책이 바뀔지 모르니까 불안하겠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 기업들이 미국의 발전소 개발사 같은 대규모 고객사들에게 우리가 앞으로 몇 년간 이 가격에 이만큼의 물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주겠다라고 장기 계약을 맺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가격이나 물량 약속을 했다가 갑자기 관세가 오르거나 보조금이 줄면 큰 손해를 볼 수 있으니까요. 아, 장기 계약을 하기가 어려워지는군요. 반면에 퍼스트 솔라는 어떻습니까? 이미 미국 내의 생산 기반을 확고히 다져놓았고 IRA, AMPC라는 확실한 혜택을 등에 업고 있죠. 물론 정책 변경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다른 경쟁사들에 비하면 훨씬 더 안정적인 사업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발전소 개발사 같은 고객사 입장에서는 여러 불확실한 옵션들보다는 그래도 퍼스트 솔라가 제공하는 가격과 납품의 확실성, Pricing and Delivery Certainty가 훨씬 더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불확실한 환경일수록 확실한 파트너를 찾게 되는 심리가 작용하는 거죠. 아하, 이제 이해가 가네요. 그러니까 경쟁사들은 정책 리스크 때문에 고객들에게 확실한 약속을 해주기 어려운데 그 불확실성 속에서 퍼스트 솔라는 우리는 미국에서 만들었고 IRA 혜택도 확실히 받고 있으니 믿고 맡겨달라는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거군요. 그래서 오히려 정책 불확실성이
퍼스트 솔라의 협상력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 바로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정책 불확실성의 역설이죠. 실제로 퍼스트 솔라의 CEO인 마크 위드마 역시 최근 3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현재 정책 환경과 관련된 여러 논의들이 우리의 시장 리더십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아주 자신감 있게 이야기했죠. 경쟁사들이 주춤하는 사이에 자신들의 입지는 더 공고해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와, 정말 흥미로운 포인트네요. 정책 리스크가 오히려 해자를 더 두텁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니?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부분이네요. 네, 그래서 이 IRA와 관련된 정책 환경 변화가 퍼스트 솔라의 두 번째 핵심적인 해자, 즉 정책적 해자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술적 해자, 정책적 해자.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해자는 무엇인가요? 지정학적 해자라고 하셨죠? 네, 지정학적 해자입니다. 이건 앞서 공급망 안정성 이야기하면서 잠시 언급되기도 했는데요. 바로 점점 더 격화되고 있는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관계입니다. 아, 미중 갈등이요? 이게 퍼스트 솔라에게는 어떻게 해자가 되는 거죠? 아시다시피 최근 몇 년간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 규제를 강화하는 등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들을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태양광 산업 같은 경우는 중국 기업들의 시장 지배력이 워낙 막강하다 보니 미국의 주요 타겟 중 하나가 되고 있죠. 예를 들어 신장 위구르 지역의 강제노동 문제와 연관시켜서 특정 중국 기업들의 제품 수입을 금지하는 조치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 뉴스들 본 기억이 납니다. 이런 미중 무역 갈등과 관세 장벽, 그리고 비관세 장벽들은 중국이나 중국 공급망에 크게 의존하는 태양광 기업들에게는 상당한 운영상의 리스크이자 비용 증가 요인이 됩니다. 언제 또 새로운 규제가 나올지 모르고 관세 때문에 가격 경쟁력도 떨어질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중국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은 힘들겠네요. 하지만 퍼스트 솔라 입장에서는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오히려 외부 경쟁자들, 특히 중국 경쟁자들이 미국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일종의 보호막, 즉 해자 역할을 해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미국 정부 입장에서도 자국의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미국 내에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갖춘 퍼스트 솔라 같은 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할 유인이 커지는 거고요. 아, 그러니까 미중 갈등 때문에 중국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활동하기 어려워지는 반면 미국 내 생산 기반을 갖춘 퍼스트 솔라는 오히려 반사이익을 얻고 정부 지원까지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군요. 네, 그런 맥락입니다. 미국 내에서 대규모로 그리고 안정적으로 태양광 모듈을 공급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파트너로 퍼스트 솔라의 전략적 가치가 미중 갈등이라는 지정학적 환경 속에서 더욱 부각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세 번째 지정학적 해자입니다. 와, 정말 대단하네요. 정리해보면 퍼스트 솔라의 경제적 해자라는 것은 첫째, 고온에 강하고 공급망이 안정적인 독자적인 CDT 기술력, 둘째, 아이라야라는 강력한 정책적 지원과 그 정책의 불확실성마저 유리하게 만드는 독특한 위치, 그리고 셋째, 미중 갈등이라는 지정학적 환경이 만들어주는 보호막, 이 세 가지가 아주 절묘하게 맞물리면서 경쟁자들이 넘보기 어려운 아주 견고하고 다층적인 성벽을 구축했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 세 가지 핵심적인 해자 요소들이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시너지를 내면서 퍼스트 솔라만의 아주 독보적인 경쟁 우위를 형성하고 있다고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 강력해 보입니다. 이 정도 해자라면 단기적인 실적 부침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왜 그렇게 열광적인 반응을 보였는지 충분히 이해가 가네요. 그렇죠. 시장은 이런 구조적인 강점에 주목한 것이라고 봐야죠. 좋습니다. 그럼 이제 퍼스트 솔라의 내부적인 강점, 즉 경제적 해자에 대해서는 충분히 살펴본 것 같고요. 이제 시야를 조금 더 넓혀서 이 회사를 둘러싸고 있는 외부 환경, 그러니까 거시적인 시장 상황이나 산업 동향,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은 어떤지에 대해서도 좀 짚어주시죠. 네, 좋습니다. 아무리 개별 기업이 뛰어나다고 해도 거시적인 산업 환경이나 시장 트렌드를 거스를 수는 없으니까요. 이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선 글로벌 태양광 시장 전체를 보면 수요 측면에서는 아주 긍정적입니다. 수요는 좋다고요? 네,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 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 발전 설비를 늘리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각국 정부의 정책적 지원도 있고요.
그래서 태양광 발전에 대한 수요 자체는 앞으로도 아주 견조하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건 뭐 거의 이견이 없는 부분이죠. 네, 그렇죠. 에너지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공급 측면입니다. 수요가 늘어나는 것 이상으로 공급이 훨씬 더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아, 공급 과잉 문제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특히 중국의 태양광 기업들이 지난 몇 년간 정말 공격적으로 설비 투자를 늘려왔거든요. 그 결과로 지금 글로벌 태양광 시장은 상당한 공급 과잉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물건이 남아도니까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렇죠. 태양광 패널 가격이 계속해서 하락하는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가격 경쟁이 매우 치열해지고 있다는 뜻이죠. 이렇게 패널 가격이 계속 떨어지면 태양광 기업들 입장에서는 마진이 줄어들고 수익성이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많은 태양광 관련 기업들이 이런 공급 과잉과 가격 하락 압력 때문에 실적이 나빠지고 주가도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현재 태양광 산업이 처한 좀 어려운 현실 중 하나입니다. 수요는 탄탄하게 늘고 있지만 공급 과잉 때문에 가격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다들 힘들어하고 있다. 이런 전반적인 산업 환경 속에서 퍼스트 솔라는 좀 어떤가요? 퍼스트 솔라도 이런 가격 하락 압력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텐데요. 물론 퍼스트 솔라도 글로벌 가격 하락 추세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드린 그 강력한 경제적 해자 덕분에 다른 경쟁사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이런 어려운 환경을 잘 헤쳐나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해자 덕분에 좀 낫다는 거군요. 네. 예를 들어 독자적인 CDT 기술과 미국 내 생산이라는 차별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산 저가 실리콘 패널과의 직접적인 가격 경쟁에서는 어느 정도 벗어나 있는 측면이 있고요. 또 IRA의 AMPC 혜택이 수익성을 상당 부분 보전해주는 역할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퍼스트 솔라에게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새로운 기회요? 어떤 기회죠? 여기서 최근 전 세계적으로 가장 뜨거운 화두 중 하나인 인공지능, AI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AI요? 태양광이랑 AI가 무슨 상관이죠? AI 모델을 개발하고 또 챗GPT 같은 AI 서비스를 운영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고성능 컴퓨터들이 모여있는 시설, 즉 데이터 센터가 필요합니다. 아, 데이터 센터요. 그렇죠. AI 때문에 데이터 센터가 엄청나게 필요하다고 하죠. 네. 그런데 이 AI 데이터 센터는 기존의 데이터 센터보다 훨씬 더 많은 전력을 소비합니다. 정말 전력 먹는 하마라고 불릴 정도인데요. 문제는 이 막대한 전력 수요를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는 거죠. 게다가 데이터 센터는 1년 365일 24시간 안정적으로 전력이 공급되어야만 합니다. 잠깐이라도 전기가 끊기면 큰일 나니까요. 그렇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수적이겠네요. 바로 이 지점에서 태양광 발전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가 이 AI 데이터 센터의 폭발적인 전력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핵심적인 청정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물론 태양광은 해가 떠 있을 때만 발전이 가능하니까 24시간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는 에너지 저장 장치, 즉 ESS와 결합하는 것이 필수적이겠죠. 아, 태양광이랑 ESX를 합쳐서 AI 데이터 센터에 전력을 공급한다. 네, 대규모 태양광 플러스 ESS 발전 단지를 건설해서 AI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막대한 양의 전력을 친환경적이면서도 안정적으로 공급하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틸리티급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 시장은 원래 누가 강점을 가지고 있었죠? 아, 퍼스트 솔라가 강점을 가진 시장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맞습니다. 퍼스트 솔라는 전통적으로 이런 대규모 유틸리티급 태양광 발전소 프로젝트에 패널을 공급하는데 강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AI 데이터 센터 건설 붐이 가장 활발하게 일고 있는 곳이 바로 미국인데요. 퍼스트 솔라는 미국 내에서 안정적으로 대량의 고품질 모듈을 공급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겁니다. 즉 AI 발전으로 인한 폭발적인 전력 수요 증가가 퍼스트 솔라에게는 아주 거대한 새로운 성장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와, 이건 정말 생각지도 못했네요. AI 열풍이 돌고 돌아서 결국 태양광 기업인 퍼스트 솔라에게 엄청난 호재가 되고 있다니. 정말 흥미로운 연결고리입니다. 네, 그래서 최근 월스트리트의 분석가들도 퍼스트 솔라를 평가할 때 이 AI 데이터 센터발 수요 증가 가능성을 아주 중요한 투자 포인트로 꼽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투자자들의 시각도 이런 긍정적인 전망을 반영하고 있겠네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3분기 실적 발표를 전후해서 BMO 캐피털이나 제프리즈 같은 여러 주요 투자은행들이 퍼스트솔라에 대한 긍정적인 분석 보고서를 내놓으면서 목표 주가를 줄줄이 상향 조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BMO 같은 경우는 목표 주가를 239달러에서 315달러로 대폭 올리기도 했고요. 와, 315달러까지요? 현재 주가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인데요. 네, 이런 움직임들은 월스트리트의 전문 분석가들 역시 퍼스트솔라의 단기적인 실적 변동성보다는 이 회사가 가진 독보적인 시장 지위와 경제적 해자,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 같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바탕으로 한 장기적인 성장 스토리에 훨씬 더 큰 무게를 두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장의 신뢰가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거시적인 환경을 보면 공급 과잉이라는 어려움도 있지만 AI라는 새로운 거대한 기회 요인에 부상하고 있고 월가의 평가도 상당히 긍정적이군요. 네, 종합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나눈 모든 이야기들을 종합해 볼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처음 시작했던 질문으로 돌아가 보죠. 2025년 10월 31일 퍼스트 솔라 FSLR의 주가가 엇갈린 3분기 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14% 넘게 급등한 사건. 이 현상을 이제 최종적으로 어떻게 요약하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게 단순히 시장의 일시적인, 비이성적인 열광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이상의 어떤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걸까요? 제 개인적인 분석과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종합해 볼 때 저는 그날의 주가 급등을 단순한 시장의 비이성적인 과열 반응이나 투기적인 열풍으로 보기보다는 퍼스트솔라라는 기업이 가진 근본적인 가치와 그 독보적인 경쟁 우위에 대해서 시장 참여자들이 합리적으로 재평가, 리레이팅을 한 과정이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합리적인 재평가 과정이었다. 네, 시장 참여자들, 특히 스마트 머니라고 불리는 기관 투자자들은 실적 발표에서 나온 여러 가지 정보들 속에서 단기적인 노이즈보다는 장기적인 성장 스토리를 뒷받침하는 몇 가지 핵심적인 강점들을 명확하게 포착했고 그 가치를 주가에 매우 적극적으로 반영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열광이라기보다는 기업의 펀더멘탈 변화에 대한 시장의 인식이 반영된 결과라는 거죠. 그렇군요. 시장에 주목하고 가치를 재평가하게 만든 그 핵심적인 강점들, 오늘 쭉 이야기 나눴지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명확하게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투자자들이 이것 때문에 퍼스트솔라 주식을 사야 해 라고 생각하게 만든 포인트들이 뭘까요? 네,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다시 한번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역시 압도적인 성장 모멘텀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80%에 육박하는 그 폭발적인 매출 성장은 퍼스트솔라의 제품에 대한 시장 수요가 얼마나 강력한지, 그리고 회사가 그 수요를 맞춰줄 공급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입증했습니다. 성장주로서의 매력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거죠. 네, 80% 성장, 강력했죠? 둘째는 강력한 현금 창출 능력과 재무 안정성입니다. 금리 상승과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는 어려운 거시 경제 환경 속에서도 순연금 보유고를 단기간에 2배 이상 늘려서 15억 달러까지 쌓았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성과입니다. 이건 회사가 재무적으로 매우 탄탄하다는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앞으로 공장 증설이든 기술 개발이든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를 망설임 없이 할 수 있는 실탄을 두둑하게 확보했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에게 큰 확신과 안정감을 주었을 겁니다. 성장성과 안정성을 모두 갖췄다. 그리고 셋째, 그리고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 길게 설명드렸던 독보적인 전략적 위치와 경제적 해자입니다. 기술, 정책, 지정학 세 가지 해자 말씀이시죠? 네. 독자적인 CDTA 기술이라는 기술적 해자, IRA 정책의 최대 수혜자라는 정책적 해자, 그리고 미중 갈등 심화에 따른 반사이익이라는 지정학적 해자까지 이 모든 유리한 환경 요인들을 거의 한 몸에 받으면서 다른 경쟁사들과는 완전히 차별화된 거의 독점적인 수혜자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다는 점을 시장이 다시 한번 강하게 인식하고 재확인한 것입니다. 이 회사는 정말 다르구나. 대체 불가능한 강점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요. 와, 그러니까 압도적인 성장, 탄탄한 현금, 그리고 대체 불가능한 삼중 해자, 이 세 가지가 시장의 재평가를 이끌어낸 핵심 동력이었다는 거군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시장은 퍼스트 솔라를 더 이상 그냥 태양광 패널을 만들어서 파는 평범한 제조업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또 피할 수 없는 대세인 청정에너지 시대로의 전환을 이끄는 데 있어서 정말 없어서는 안 될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기업, 린치핀으로 평가하기 시작했다. 이렇게까지 해석해 볼 수도 있겠네요. 네, 정확히 그런 관점으로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거시적이고 구조적인 중요성을 가진 기업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런 큰 그림에서 본다면 3분기 실적에서 나타났던 그 EPS의 소폭 미스라든지 혹은 연간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한 것 같은 그런 단기적인 운영상의 어려움이나 약간의 잡음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런 단기적인 이슈들은 방금 말씀드린 그 거대하고 장기적인 성장서사,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구조적인 경쟁 우위 앞에서는 상대적으로 부차적인 문제로 간주되었거나 혹은 이미 시장의 기대치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투자자들은 이 정도 단기적인 어려움은 충분히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는 펀더멘탈을 가진 회사다라고 판단한 거죠. 결국 시장은 단기적인 변동성보다는 그 밑에 깔려있는 깊고 넓은 해자, 즉 구조적인 경쟁 우위에 훨씬 더 큰 가치를 부여하고 베팅을 한 것이라고 최종적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야, 정말 흥미로운 분석이었습니다. 단순히 발표된 실적 숫자만 봐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웠던 그 14%의 주가 급등이 이렇게 기술, 정책, 지정학, 그리고 시장 환경과 투자 심리까지 다각적인 측면에서 깊이 있게 해보니 그 이유가 아주 명확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퍼스트 솔라라는 기업을 훨씬 더 입체적으로 이해하게 된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기업의 진정한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항상 재무제표 숫자 너머에 있는 이런 다양한 질적인 요인들,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고 작용하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시각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아, 질문이요? 어떤 질문인가요? 네, 오늘 저희가 분석한 것처럼 현재 퍼스트 솔라가 누리고 있는 강력한 시장 지위와 그 경제적 해자는 여러 요인들이 결합된 결과로 상당히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번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 회사는 상당히 특정 기술, 즉 CDTE라는 독자적인 기술과 또 특정 국가, 즉 미국의 특정 정책, IRA라는 정책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죠. CTT와 IRA, 이 두 가지가 핵심이니까요. 네, 그렇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렇게 특정 기술과 특정 국가의 정책에 대한 높은 의존성은 혹시 어떤 잠재적인 위험이나 예상치 못한 변수를 내포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잠재적 위험이요?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CTT가 고온 효율 같은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만약 경쟁 기술인 실리콘 기반 기술이 앞으로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기술 혁신을 이루어서 CTT의 장점을 완전히 상쇄해버리거나 혹은 뛰어넘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 기술 경쟁에서 밀릴 수도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혹은 또 다른 예를 들면 지금은 IRA 정책이 퍼스트 솔라에게 엄청난 혜택을 주고 있지만 만약 앞으로 미국의 정치 지형이 크게 바뀌어서 IRA 정책의 근본적인 방향 자체가 크게 수정되거나 폐지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물론 단기적으로는 쉽지 않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불가능한 시나리오도 아니죠. 네, 미국의 정책 변화 가능성도 항상 열려 있죠. 바로 그런 점들입니다. 이런 기술 경쟁 환경의 급격한 변화나 혹은 미국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 같은 예상치 못한 잠재적 변수들이 미래의 퍼스트 솔라의 지속적인 경쟁 우위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그리고 퍼스트 솔라는 이런 잠재적 위험에 어떻게 대비하고 있을지,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각자 한 번 더 깊이 탐색해 보시는 것도 앞으로 퍼스트 솔라의 미래를 전망하는 데 있어서 매우 의미 있는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와,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현재의 강점에 가려진 잠재적 리스크 요인까지 생각해보게 만드는 질문입니다. 퍼스트 솔라의 미래를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아나가는 과정도 투자자들에게는 꼭 필요하겠네요. 오늘 정말 깊이 있는 분석과 마지막 질문까지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